민심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배는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고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이 배가 뒤집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김건희 중심의 국정농단 사태, 이 논란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명태균은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검찰은 명태균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없이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7일 대국민 담화 메시지에 따라 명태균이 입을 닫게 될지 아니면 탄핵의 확실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 속 증거자료들을 터뜨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성과 보고뿐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 논란까지도 설명하겠다, 이러한 입장인데 최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벽히 상실한 1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여권에서도 더 이상 김건희 특검에 대해 쉴드를 칠 수 없다, 이러한 공멸의 위기감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표명할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 측에서는 이번 담화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또 전혀 다른 얘기들이 거론이 됩니다. 먼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담화를 하겠다던 발표를 한 당일 참모진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을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7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참모들이 윤석열에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직서를 낼 각오를 하고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이 갑자기 잡히게 되면서 한동훈은 물론이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담화 일정에 대한 조율이나 통보도 없이 여당 지도부조차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참모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특검을 받아야 되고 그럼 또 법적 처벌 문제까지도 뒤따라오게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탄핵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이 야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허나 참모진들은 1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에 완벽하게 지금 국정 동력을 잃은 마당에 이렇게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담화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할 정도의 정면 돌파가 가능하냐, 이것이 관건일 텐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이야기나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 등이 거론이 되어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는 담기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KBS와의 단독 특별대담 과정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은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수준의 얘기로 사과라고 보기도 힘든 정도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론의 분노가 더해졌던 주장처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과할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참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말의 어떤 노력이나 그러한 발언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총리의 대독으로 끝났던 점이나 그 대독의 내용조차도 2년 반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이뤘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15일, 25일 법원 선고를 보고서 그리고 11월 말 담화 메시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었던 것이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지난 대국민 담화와 같은 성격으로 국정 운영 성과가 이렇게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것에 방점을 찍어서 윤석열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해왔다, 이런 것처럼 자화자찬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 주를 이루는 아주 동일한 메시지가 담길 거다, 이런 얘기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담화에 담길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관계자들 얘기들을 좀 더 종합해보면 김건희의 대외 활동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외교와 의전 등은 예정대로 수행을 할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활동을 멈출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룰 것이라고 하고요. 그뿐 아니라 인적 쇄신, 개각 요구에 대해서 역시도 정치권 요구에 대해 반영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인위적 개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대국민 담화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당 내부의 불안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는 절대 나올 리가 없다라고 봐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 문제, 공식적인 절차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 결정에 관여를 하고, 그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탄생 그 배경 속에서 여론을 조작, 선동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무상으로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사를 받아본 대신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공천을 거래하고 개입했다라는 논란까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권력의 남용과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개헌을 통한 정권의 조기 종료를 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담화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오히려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트리거인 바로 명태균의 스탠스가 담화를 하고 난 이후에 더 확실해질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등과 소통을 해왔다는 녹취와 메신저 증거자료 등이 여러 폭로에 의해서 이미 쏟아져 나왔고, 명태균도 일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그 관계성은 충분히 확인되나 문제는 정작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명태균의 그 판도라의 상자, 그 휴대폰을 아직도 압수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이 담화 이후인 8일 명태균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고 수사팀 규모도 11명으로 늘렸다라면서 속도를 대단히 높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검찰 보십시오. 지난 4일에서야 계좌 추적 전문위원 2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이제서야 자금의 흐름을 집중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에 크게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관련 사건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지 벌써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다가 또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묵혀왔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인 명태균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도 검찰의 늑장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이걸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입장에 따라 이대로 면죄부로 무마될 가능성은 지난 김건희의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등에서도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검찰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가운데 담화에서 윤석열이 명태균을 손절하는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진 명태균이 판도라의 상자를 아예 활짝 열어 제칠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의 스탠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 명태균은 자신이 가진 녹취와 메신저를 통한 소통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검찰이 자신을 수사한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탄핵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에 20분의 1도 나오지 않은 거다. 내가 입을 열면 이 상황이 뒤집힐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녹취는 부친의 산소 밑에 묻어놨다라고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달 30일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애초부터 그런 녹취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31일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자 명태균은 자료를 모두 불질러버리겠다. 다 끝내버릴 거다. 이러면서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녹취가 있더라도 취임 뒤에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렇게 명태균과의 선을 그어버리니까 갑자기 또 명태균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했던 통화 녹취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러나 또 검찰에서는 검사가 산소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홧김에 했던 소리다. 아버지를 화장해서 산소가 없다. 휴대전화 모두 파기했고 그리고 애초에 녹취는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밤인 지난달 30일 명태균이 누군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녹음 파일 빨리 가져와라. 아니면 내가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을 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녹취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서 활용할 것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었던 점, 그리고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자신의 변호사가 전화기다라고 언급했던 부분까지, 명태균 본인의 목숨줄이자 유일한 방어 수단인 녹취를 쉽사리 없앨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스탠스로 나서느냐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진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는 충분한 것이죠. 검찰 수사를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구제해줄 경우에야 문제없이 파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남기는 것으로 스스로 이 사건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만에 하나 윤석열이 이번 7일날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판을 짠다라고 해도 사실 쉽사리 정면 돌파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담화 전후로 해서 뉴스토마토 등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언론과 내부 관계자들이 또 어떤 식의 폭로와 보도를 이어갈지의 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담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전부 거짓 해명이나 궁색한 해명쯤으로 곧바로 이제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특검과 탄핵의 목소리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내세우더라도 지난 박근혜의 하얀 목소리가 점차 커지던 시점에 나왔던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처럼 결과적으로는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이 흐름을 끊어낼 마땅한 아주 뾰족한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정적 호소가 먹히겠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유감 표명과 같은 사과도 아닌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자화자찬성 얘기가 먹혀들겠습니까? 민심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배는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고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이 배가 뒤집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